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뭐 급락 또는 급등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이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들의 현재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종목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매매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골라서 그 기업들의 현재 진단 점수와 그리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매 신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입니다. 시가총액이 2.7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S&P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최근 1년 동안 애플이 한 22%, 그 다음에 S&P가 한 15.9% 올랐으니까 그래도 애플이 좀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좋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의 진단 상황,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이제 인베스팅 플러스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형태의 매매 신호를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호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보신 시점부터 우리가 영상이 나간 시점부터 뭐 한 일주일 이후라든지 한 달 이후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인베스팅 플러스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검색하셔서 혹시 신호가 바뀐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날짜 기준은 매매 신호 기준일은 10월 17일인데 주가는 10월 18일까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매매 신호라고 하는 거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이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 늦으면 11시 반 정도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머타임 이전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 매매 신호는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9시 반 정도 전에 보통 한 8시 반에서 9시에 거의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장하기 한 2시간 전에는 다 이 신호들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거는 낮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 들어와 있지만 요 촬영하는 가격보다는 하루 전날 매매 신호가 일단 보이고 있어요. 오늘 밤에 치면 당장 업데이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신호들이 매일 바뀌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일단 17일 날 기준으로 다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호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스코어랑, 그러니까 스마트 스코어랑 밸류에이션이랑 수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요. 스마트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기업이냐, 그러니까 우량주냐,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100점 만점이에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은 좀 싼 기업이냐, 비싼 기업이냐.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100점 정도 되면 매우 싸다. 50점이면 그냥 적정하다. 한 20점 됐다 그러면 좀 매우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이동평균선, 차트 이런 수급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매매 신호를 결정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애플은 74점이면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100점이니까 매우 싼 거죠. 근데 이제 수급에서 20점을 맞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이 종목이 주가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고 싸다 이건 오케이. 그러면 하나가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수요가 좀 붙어줘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제 상승으로 가는 이런 조짐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매물 신호 내역을 봐도 뭐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상당히 빨리 이게 6개월 동안이거든요. 6개월 동안의 차트만 지금 해드린 건데 실제로 이 인베스팅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한 2년, 3년간 가까이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좀 보시되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매수 매도가 잦다는 얘기는 이 수급 쪽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신호를 따라 했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한 텀, 사서 팔았을 때까지의 최고 수익률이 났을 때가 얼마냐? 그러면 42.9%라는 거고
전체 요 기간 동안 매매 신호를 다 따라했을 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 신호 나오면 사고, 매도 나오면 팔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월 17일 날 매도가 나왔어요. 신호가 178달러에. 그러면 이때는 고전에 사서 팔아가지고 손실이 마이너스 1.1%라는 거예요. 이 손실도 그냥 계속 다 반영한 수익률이 55.8%예요. 그럼 이게 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니까 수익률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매매 신호를 참고하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 이 AI가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 같으면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데이터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이 정보들을 활용하는데 충분하게 아마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애플은 좋은 기업이고 밸류에이션도 매우 싸지만 수급 쪽에서 아직 방향이 안 잡히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를 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신호가 다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시가총액이 2.4조 정도 되고요.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38%예요. 되게 지루해 보이는 기업이고 뻔한 기업이지만 S&P가 15% 오른 거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골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잘 골라서 매매 시점을 잡으시면 S&P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진단하고 매매 신호를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보유 신호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보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스토어가 아니고 스코어 84점. 그러니까 매우 우량한 거예요. 초우량주에 속합니다. 거의 상위 아마 1%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60점이니까 적정한 가격보다는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수급을 봤더니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도 좋은 거예요. 아까 애플 같은 게 수급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이 꼬여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현재 보유 신호가 나와 있어요. 이 신호에 따라서 매매했을 때 누적 수익률은 69%입니다. 아까 애플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더 잘 맞는다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신호를 봤더니 매수 신호가 327달러에 10월 9일 날 나왔어요. 지금이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 현재 주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330달러고 327달러니까 한 3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현재 이 회사는 수급도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르면 아마 수요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상품의 서비스에 생성 AI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오피스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문서를 훨씬 더 쉽게 만들고 엑셀도 훨씬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뭐 PPT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해서 서비스를 런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되면 차근차근 매출들이 올라오면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구글이에요. 회사 이제 본명은 이제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76조 달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한 38% 정도 돼요. 이 회사도 S&P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뻔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했고, 과거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시점에 한 90달러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년 내, 구글의 10년 내 가장 역사적으로 싼 가격이다. 이 가격에는 그냥 물려도 구글은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단 점수하고 같이 좀 보면 현재 매매 신호는 보유로 떠 있네요. 얘도.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69%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매매가 나오는 신호를 따라서 그대로 매매했을 때 수익률이 69%고 손실들도 날 때가 있잖아요. 손실 날 때 있고 그러니까 수익 날 때 있고 이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손실을 났다고 이제 그만하면 이제 이 누적 수익률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손실이 났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3% 안에서 끝나요.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는 뭐 수익이 다양하겠죠. 어떤 경우는 뭐 적게 났을 때는 뭐 한 뭐 5에서 10%에서 많이 나면 100%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수익 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한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은 작고 이 이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전체 어떤 매매 신호 중에서 한 10번 나왔다 매매 신호가 그러면 한 4번 정도만 맞춰도 그게 누적적으로는 수익률이 플러스가 난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은 보면 지금 현재 86점 스마트 스코어가 그러면 이제 이 점수는 되게 높고 초우량주에 속해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60점이니까 약간 저평가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 수급이 100점이에요.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의 매매 신호가 여기 뭐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이 6개월보다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데이터들이 언제 나왔는지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올해 3월 16일 날 나왔어요. 몇 달러에 나왔냐면 96달러에 나왔고 지금이 137달러니까 꽤 많이 올랐죠. 한 40% 인상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지금은 좋은 기업이고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수급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걸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급이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매도해서 아마 수익을 확정하는 신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유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시총이 상당히 높은 기업. 지금도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기업들 보면 이렇게 중소형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대형주들보다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거 관련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좀 사이즈 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좀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에 비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견조하게 조정을 받거나 또는 오히려 그 와중에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완전히 장이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이제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3조 달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S&P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상위 기업들에 비하면 조금은 더 성장률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의 대부분의 큰 수입이 AWS라고 하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마켓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마진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AWS라고 하는 부분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상당히 꺾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보면 뭐 한 작년 11월 정도죠. 보면 주가가 오히려 S&P에 비하면 한 20%까지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혼자 유일하게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20% 이상 빠지면서 수익률이 거의 안 났던 구간이었는데 이 회사도 보니까 이제 회복하면서 꾸준히 따라올라서 이제는 거의 S&P가 한 5% 정도 차이 나는 수준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저력이 있는 회사들은 또 이렇게 좋은 가격에 샀을 때 좋은 이런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을 때 샀던 분들은 지금은 수익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1년 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한 10% 정도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진단 상황을 봤더니 이제 이 회사는 매매 신호가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신호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 그다음 매수했으니까 그다음에 보유 신호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보유하고 나면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절을 위한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다시 매수가 아니라 관망이겠죠. 신호가 없어요. 일단 매도했는데 바로 신호가 나올 수는 없을 거잖아요. 매도하고 이 회사를 다시 계속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킹을 해서 뭐 이 회사가 정말로 다시 좋은 시점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신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현재는 관망 신호가 나와 있어요.
누적 수익률은 한 9.6% 정도 되는데 S&P하고 아까 나와 있는 수익률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마존의 상승률하고. 최근에 봤더니 이제 2023년 9월 22일 날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실 그 앞전의 신호들은 손실을 좀 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가 2023년 9월 22일 날 매도. 그러니까 요때 시점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129달러의 매도 신호가 나왔고 이때 수익을 20.9%를 확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9.6%가 된 거니까 그전엔 손실을 한 마이너스 11% 가까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어떤 회사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적적으로 그 신호가 맞춰가면서 플러스로 전환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누적 수익률이 높을수록 신호가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기간을 어차피 신호를 저희가 추적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를 129달러 했고 지금은 한 128달러 정도 되니까 매도한 이후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요 매도가 된 이유는 보면 요 수급 분석에서 점수가 이제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악화됐기 때문에 이게 호전될 때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지 않고 그냥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좀 더 오른 가격에 사더라도 확실한 신호가 났을 때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어떤 기회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다음번 이제 5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한 1조 달러 조금 살짝 넘어가는데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 10개 중에서 압도적인데 252%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사실 엔비디아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특히나 뭐 AI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진단 내용을 좀 봤더니 지금 현재 관망인데 이 회사는 참 아까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점수로 보면 이제 96점이니까 초우량주죠. 상위 아마 0.1%에 속할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우 비싼 상황이고 수급이 이제 깨지면서 지금은 수급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거의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20달러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아직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멘텀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망인데 이 회사가 이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인데 딱 한 번 매매 신호가 나왔었어요. 2022년도에 짧게 나왔다가 마이너스 2%로 손절한 이후에 신호가 안 나왔거든요. 사실 이 신호도 엔비디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지수가 좀 무너지면서 살짝 깨면서 매매 신호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오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돼서 체킹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밸류에이션이 그 주가가 처음에 매입했을 때는 딱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거의 상한선이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그 다음 신호가 체크되다 보니까 약간 비싸니까 얘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주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보니까 사실상 되게 아까운 개념이 됐었죠. 그러니까 만약 이때 매도 신호가 안 나왔다면 150달러에서 지금 수급이 무너지기 전까지 아마 400달러 이상까지도 보유하는 신호로 그냥 끝까지 가져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비싸더라도 수급이 깨지지 않으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는 매매 신호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고 아마 또 좋은 계기가 돼서 신호가 나오면 이 신호가 누적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누적 수익률이 다 플러스로 거의 다 전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일단은 좀 매우 비싸다. 매우 비싸고 그다음에 수급들도 좀 안 좋은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엔비디아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5개 이렇게 먼저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이 5개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또 나머지 5개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